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 원래 밤이랑 호두 배울 차례인데, 자, 그 전에 제가 특별히 특강으로 이번 강의 짧게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가 우리 지난 시간에 복숭아, 자두, 포도, 감귤 배우면서 자, 여러분한테 별표 9번 무조건 같이 연결시켜서 꼭 공부하세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별표 9번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그냥 내용을 보시면은 이게 뭔 내용이야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아주 간단하게 별표 9번은 어떤 식으로 지금 활용하면서 봐야 되는지 자, 그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별표 9번을 보여드리는 특강으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자, 참고로 별표 9번 아직 다운로드 안 되신 분은 제 네이버 카페 이지손평 들어가셔가지고 별표 및 부록 2025년도 자료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꼭 여기 자료는 여러분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내용 보자면은 자, 제가 지금 발췌해온 이 내용이 우리 별표 9번 중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포복자, 감귤, 망감류에 관한 내용을 3페이지를 가지고 왔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차례입니다. 자, 먼저 이 표를 보시면은 각각의 품목별로, 조사 종류별로, 조사 시기, 그리고 피해율을 산정하는 방법 크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포복자, 감귤, 망감류 자, 얘뿐만 아니고 다른 품목들 전부 다 우리 수확량을 조사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먼저 이 포복자 감귤은 착과수 조사를 하게 되는데 최초 품종 수확 전에 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얘의 특징이 뭐냐? 자, 얘네들은 온리, 포복자, 감귤 얘네만 지금 우리 최초 품종 수확 전에 착과수가 몇 개인지 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얘네는 특징 온리, 포도, 복숭아, 자두, 감귤, 만감류만 해당한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되고 자, 최초 수확 품종 직전에 조사를 한다. 조사 시기까지 봐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보면은 우리 착과수 수확 개시 전 착과수 조사할 때, 자, 착과수가 2가지 나왔었죠, 교재에서. 수확 개시 전에 얘네들은 의무적으로 착과수 조사한다고 했는데 그 착과수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산정하냐. 또는 착과 피해, 붙어있는 과실의 피해가 발생해서 착과수 조사를 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2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따라오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착과수, 수확 개시 전 착과수 조사 시 착과수는 다른 얘기로 하자면은 보험 사고 여부랑 관계없다고 했죠. 보험 사고 여부랑 관계없이 전 과수원 조사하는 착과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2번째 나와 있는 착과수는 착과된 과실에 피해가 발생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 케이스다. 자, 먼저 이렇게 크게 2가지를 구분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모든 과수원에 무조건 해야 되는 착과수 조사 시 어떻게 구하냐. 자, 여기 내용만 보실 거예요. 착과수는 조사 대상 주수의 한 주당 착과수.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조사해야 될 주수가 100주가 나왔어요. 자, 근데 한 주당 착과수 30주래요. 자, 그럼 얘를 곱해주면은 나온 값, 이게 우리가 총 착과수다. 자, 요렇게 산출할 거야. 이 의미죠. 자, 요렇게 보시면 아주 쉽죠. 자,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그러면은 조사 대상 주수는 어떻게 구해? 자, 우리는 나무 결과를 가지고 지금 조사 대상 주수를 산출을 하는데요.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 빼고 미보상 빼면은 우리는 조사 대상 주수 산출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한 주당 착과수 어떻게 구할 거예요? 자, 우리가 정한 표본주의 착과수. 자, 다 조사를 할 거죠. 자, 예를 들면은 표본주에 붙어 있는 착과수가 10,000개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과수원의 표본주, 자, 예를 들면은 표본주는 10주로 정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10,000개, 10,000개를 10주로 나눠주면은 우리는 한 주당 몇 개의 착과수가 한 주당, 나무 한 주당 열릴 거야.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산출한 이 주당 착과수. 자, 얘가 지금 여기에 들어간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내용 쉽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이번에는 착화된 과실의 피해가 발생해서 착과수 조사를 할 수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자, 아래 보시면은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 우리는 이 착과수를 산출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조사 대상 지수랑 착과수 어떻게 구하냐? 아, 동일한 내용이구나. 단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은 자, 위에서 본 거는 수학 개시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 대상 지수를 산출할 때 실제 고사 미보상만 했는데 자, 여기 두 번째 착과수는 우리가 수학 개시 이후죠. 자, 그래서 실제 고사, 미보상 말고 수학 완료된 나무 주수도 반영하는구나. 아, 얘만 차이가 있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따라오고 계시나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여러분이 세부적으로 보자면은 요 내용 빼고 나머지 내용은 위에 우리 수학 개시 전에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착과수 조사랑 동일한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어렵지 않죠? 이렇게 보면 아주 쉬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과중조사. 자, 얘는 우리 품종별 각각 수확 시기에 과중조사를 진행한다고 했어요. 자, 근데 얘는 사고가 접수된 건에 대해서 실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품종별 과중 어떻게 따지냐? 자, 품종별 표본 과실. 자, 우리는 표본 조사로 진행을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표본 조사로 가져온 표본 과실의 무게를 표본 과실의 수로 나눠주면은 품종별 과중을 산출할 수 있다. 어렵지 않네요. 자, 그리고 자, 우리는 낙과수, 착과수 조사 이후에 낙과 사고마다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낙과수 특징이 뭐예요? 자, 원칙은 어떤 조사를 진행한다고 했어요? 표본 조사를 진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근데 예외적인 케이스로 우리는 전수 조사를 진행한다. 자, 이렇게 생각했었죠. 자, 이거 우리 기본서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에 강의 드렸어요. 자, 지금 이 내용 나 처음 보는 거야 이러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자, 지금 이 내용 모르시는 분은 우리 지난 시간 강의 다시 보고 오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원칙 표본조사 시, 자, 그리고 예외적으로 전수조사 케이스에 우리 낙과수를 어떻게 산정하냐 내용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마찬가지로 이렇게 줄줄 길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 그냥 제가 위에 여기 착과수 읽은 것처럼 자, 천천히 읽어보시면 내용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요 별표 9번 표를 읽는,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낙과수는 특이사항 없으니까 자,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자, 이번에는 우리 피해 구성 조사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별표 3 같이 보면서 이렇게 우리는 피해 구성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 보여드린 기억 납니다. 여러분도 기억 나셔야 돼요. 자, 정상 50%형 피해 과실, 80%형 피해 과실, 100%형 피해 과실, 자, 그리고 병충해 피해 과실, 자, 요렇게 나눴어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이 이제 이 낙과랑 착과, 자, 과실을 이제 표본류에서 추출을 해가지고 각각의 분류를 해서 자, 우리가 각각의 피해 인정 계수 정상이면은 0, 50%면은 0.5, 80이면 0.8, 100%면은 피해 인정 계수는 1. 자, 그리고 병충해는 50%만 인정해요. 그래서 피해 인정 계수는 0.5로 한다. 자, 제가 지금 적은 이 내용은 피해 인정 계수죠. 자, 요렇게 설명드렸던 기억납니다. 여러분도 이거 기억나시죠? 자, 지금 그 내용이 여기 피해 구성 조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얘는 우리 과실이 떨어지거나 붙어있는 과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는 이러한 피해 구성 조사를 실시한다. 자, 그래서 피해 구성을 어떻게 구하냐?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요 내용이 지금 여기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50%형 피해 과실수는 피해 인정 계수 0.5, 80%형 피해 과실수는 피해 인정 계수 0.8, 100%형 피해 과실수는 피해 인정 계수 1. 자, 얘네들을 표본 과실수로 나눠주면은 우리는 각각의 착과 피해 구성률 혹은 낙과 피해 구성률 산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금차 피해 구성률은 뭐냐? 피해 구성률에서 맥스 A를 빼주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금차죠. 자, 그러면은 보험사고가 여러 번 발생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1회, 2회, 3회.
자, 우리는 이번 3회차의 피해 구성률을 알고 싶어요. 자, 이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금차, 이 3회차의 피해 구성률을 알고 싶을 때에는 자, 3회차에 나온 피해 구성률 예를 들면 50%예요. 자, 거기서 맥스 A를 빼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맥스 A의 개념이 뭐냐? 자, 맥스 A는 우리가 요렇게 정할 거야 라고 사전에 정의를 해놨어요. 자, 금차 사고 전 기조사된 착화 피해 구성률 중 최대값을 말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사고 전에 조사한 각각의 착화 피해 구성률 예를 들면은 1회차에는 10%, 2회차에는 15%라고 각각의 착화 피해 구성률이 조사가 됐다. 자, 그러면은 이 둘 중에 큰 값이 뭐냐? 자, 2회차인 15%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최대값 얘를 맥스 A라고 할 거야.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정의를 해놓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맥스 A의 개념은 여기서 한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금차 피해 구성률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여러 번 발생된 경우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회차 금차 피해 구성률을 알고 싶으면은 이때 나온 피해 구성률 50%에서 맥스 A인 15%를 빼주면은 우리가 비로소 3회차 발생한 실질적인 피해 구성률을 알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지금 피해 구성률, 피해를 입은 그 비율이 중복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맥스 A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맥스 A 개념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착과량은 어떻게 산정하냐? 자,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자, 착과량은 우리가 총 착과량의 합을 착과량이라고 할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아래 이 내용 하나만 볼게요. 자, 품종 수령별 착과량의 경우에는 착과수의 과중을 곱하는 건 이해가 가시죠? 자, 근데 뒤에다가 뭘 더해줄 거예요? 자, 한 주당 평년 수확량에 미보상 주수를 곱한 값을 더해주는데 그 이유를 지금 짧게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는 미보상이라는 용어 자체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피해가 발생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피해가 발생한 거는 우리 보험사고에서는 그냥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간주를 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미보상 주수는 10주가 나왔어요. 자, 근데 우리 보험사고에서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만 보장하는데, 자, 예를 들면 이 10주가 지금 병충해로 인한 피해로 조사가 돼서 미보상 주수에 속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우리가 보장하는 손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에 이 10주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10주에 대한 보험금은 드리지 않을 거야. 요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0주는 지금 미보상 주수로 지금 조사가 되었지만, 자, 얘는 우리가 평년 수확량, 한 주당 평년 수확량 얘네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은 요만큼 열렸을 거야 라고 곱해서 이 값 나오죠? 얘를 더해서 우리는 얘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 그러니까 붙어있다. 실질적으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지금 피해가 발생했지만 우리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만큼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걸로 볼 거야 라는 의미로 더해준다. 자,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자, 아래 나와 있는 내용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이 과수에서의 포인트는 이 사고마다 선정하는 감수량, 얘도 지금 여러분이 잘 알아둬야 되는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마찬가지로 금차라는 의미는 제가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죠. 자, 그래서 이번에 발생한 감수량을 알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착과 감수량, 그리고 이번에 낙과 감수량, 이번에 고사주수 감수량을 더하면은 이번 사고에서만 발생한 감수량을 산출할 수 있다. 자,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다 금차가 붙어 있고요. 자, 착과 감수량, 그리고 낙과 감수량, 고사주수 감수량 지금 구하는 공식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금차 고사주수는, 자, 고사주수에서 기조사 고사주수를 빼주면은 우리는 이번 사고로 발생한 고사주수를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마찬가지로 같은 의미죠. 먼저 조사된 고사주수는 빼줘야지 이번 것만 알 수 있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우리 별표 9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본 김에 우리 이 포도, 복숭아, 감귤, 망감류, 자, 자두까지. 자두는 잘라서 앞에 써있네요. 자두는 지금 여기 써있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 4가지 품종, 4가지 품목의 마지막 내용까지만 같이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이제 피해율 산정하는 거 볼 차례죠. 자, 피해율 어떻게 구해요? 기본적인 우리 피해율 구하는 공식은 평수 및 평기본 공식이에요.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을 평년 수확량으로 나눠주면은 기본적인 피해율을 구할 수 있는데, 자, 복숭아의 케이스에는 우리 유일하게 과수 품목 중에서 병충해 보장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그 병충해도 여러 가지 보장하는 게 아니고 유일하게 하나 세균 구멍병만 보장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우리 복숭아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다가 병충해 감수량 지금 이렇게 더해줄 거예요. 자, 지금 요 내용, 자, 이렇게 피해율을 산정하는구나. 지금 이게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병충해 보장하기 때문에 분자 자리에 병충해 감소량 더해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얘가 포인트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수확량 어떻게 산정하냐? 자, 2가지 케이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착과수 조사 이전 사고에 피해 사실이 인정됐냐? 또는 착과수 조사 이전에 사고 접수가 없거나 피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냐에 따라서 우리는 각각 수확량을 산정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자, 어려운 내용 아니죠? 이건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병충해 감수량 여기까지만 보면은 되는데요. 자, 복숭아만 해당하는 거죠. 자, 병충해 감수량 어떻게 구해요? 자, 병충해로 인한 착과 감수량이랑 병충해로 인한 낙과 감수량, 자, 얘를 더해주면은 우리는 병충해 감수량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자, 제가 지금 밑줄 긋고 있는 얘가 포인트다. 자, 우리 복숭아 세균 구멍병으로 인한 피해는 전부 다 100%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 별표 3 설명드릴 때도 이 내용 봤는데요. 자, 우리 병충해 복숭아 세균 구멍병은 50%만 피해를 인정할 거야.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내용 보시면은 병충해로 인한 착과 피해 과실수에 50% 곱해놓은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낙과도 마찬가지로 병충해. 자, 여기서 병충해는 세균 구멍병 되는 거고요. 세균 구멍병으로 인한 낙과 피해 과실수에 50%만 인정한다. 자, 50%만 인정한다. 얘가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 별표 9번 살펴본 이유가 있죠. 자, 우리 공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기본서를 통해서는 우리 지금 요 4가지, 이 4가지 품목의 각각의 조사 종류별, 언제, 어떤 조사를 하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자, 우리 별표 9번에서는 이렇게 공식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는 이런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공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구나. 자, 이렇게 우리 기본서의 내용과 별표 9번의 내용을 여러분이 접목시켜서 함께 공부를 하셔야지 나중에 우리 시험에 나왔을 때 문제로 풀 때 여러분이 이거를 묶어서 자 응용해서 문제에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부 여러분 본문이랑 지금 별표 9번에 해당하는 품목 나오면은 여러분이 묶어서 같이 적용하면서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별표 9번의 내용이 여러분이 소설책 읽듯이 편하게 술술 읽힐 때까지 무조건 반복 학습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 피해율 산정 방법 공식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읽어서 이해하시고 자, 그리고 공식 당연히 암기까지 하셔야지 여러분이 나중에 문제에 나왔을 때 이거를 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처음 공부할 때는 2회 위주로 지금 보시면 되고 나중에 저도 이제 문제풀이 강의에서 문제 많이 제공할 거예요. 자, 그때는 공식. 자, 여기서 암기는 공식을 암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본서 내용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거고 공식을 암기하셔가지고 자, 그래서 이 2개를 같이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밤 호두부터는 이 별표 9번 여러분과 함께 안 볼 거예요. 자, 그 대신에 제가 기본서 내용으로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은 별표 9번까지 같이 이렇게 펴놓고 기본서랑 이 별표 9번 같이 이렇게 펴놓고 2개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추가 학습, 복습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우리 별표 9번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제가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 준비했고요. 자,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